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A 남들보다 품격 있게 쓰기 위한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삼성 직원분들도 모르는 새로운 원 UI 9.0 신기능부터 받자마자 반드시 꺼야 되는 초기 설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8이나 울트라, 플립 8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맘 먹고 아이폰에서 넘어오신 분들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가치만큼 품격 있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불량 체크입니다. 새로운 갤럭시 큰맘 먹고 샀는데 어디 불량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외관상 어디가 찍힌 부분은 없는지, 카메라에 이상한 먼지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측면 버튼, 전원 버튼까지 잘 눌리는지 테스트 해보시고요. 홈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아래 검색에 영어로 MEM까지 검색하시면 삼성 멤버스가 뜹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가운데에 도움받기 눌러서 폰 진단,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배터리, 다양한 주요 기능들을 체크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상인지 이상이 없는지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전화 앱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별샵0 별샵을 누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불량 화소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구매처에 연락해 빠르게 환불 조치 및 교환 꼭 받으세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초기 설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꺼야 되는 설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글 디스커버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홈화면에서 왼쪽 페이지로 넘기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다양한 뉴스 소식을 듣기엔 괜찮지만 나 이거 굳이 싶다, 좀 지저분해 보인다 라고 하면 꺼둘게요.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 꾹 눌러서 왼쪽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여기서 상단에 설정 아이콘 눌러서 홈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사용 중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가운데 보시면 달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시스템 테마가 어둡게 바뀌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소폭 더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어두운 환경에서 눈뽕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켜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나는 낮에는 라이트 모드, 밤에만 다크 모드를 쓰고 싶다면 달 모양 아이콘 기계에 꾹 눌러서 예약 시간에 켜기 누른 다음에 1물에서 1초일까지 또는 시간을 직접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빠른 설정창,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눌러서 아래 검색에 맞춤까지만 검색해주세요. 그럼 맞춤형 서비스가 나오니까 안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서 맞춤형 서비스를 사용 중을 꺼주시면 돼요. 이건 설명에 나와 있지만 개인별 맞춤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 활동 및 관심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건데 굳이 쉽죠. 그러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아래 사용자 동의해 있는 거는 다 꺼줄게요. 굳이 켜놓고 데이터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재난 문자를 꺼볼게요. 긴급 재난 문자는 평소에 우리 안전을 지켜주지만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는 잠시 꺼둘게요. 이거는 설정, 아래 검색에 재난까지만 검색하시면 재난 문자가 뜹니다.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 알림 허용을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 끝나면 다시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스마트폰 이름부터 바꿔볼게요. 역시나 설정 하단으로 쭉 내리면 폰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단에 폴드 이름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 눌러서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 폴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 연결할 때도 훨씬 더 구분하기 편합니다. 다음은 스와이프 제스처입니다. 갤럭시 기본 설정은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와 버튼 말고 스와이프 제스처를 해주시면 똑같은 화면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앱 간 이동이나 홈화면, 제스처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시면 이게 아이폰, 갤럭시 양쪽 모두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발을 길게 눌러서 서킷 서치 검색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밖에서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카메라 켜고 홈 버튼 길게 눌러서 서킷 서치로 영역을 잡아보세요. 그럼 빠르게 구글 검색을 해줘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서킷 서치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할 때나 정보 검색할 때도 유용해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만약 나는 이 시스템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 들어와서 크기를 원하는 값으로 맞춰주시고요. 시스템 글꼴도 눌러서 안쪽에서 내가 다양한 글꼴을 다운받아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펼친 상태에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멀티뷰, 표준 보기가 있는데 지금 저처럼 화면 좌측에 설정 목록이 안 보인다면 멀티뷰가 훨씬 더 넓은 화면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방식을 더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나가서 이번엔 화면 비율에 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정한 앱마다 원하는 비율로 화면 비율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간혹 앱이 좀 과하게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좁게 보여서 불편하다든지 하신다면 여기서 앱을 선택해 내가 쓰기 편한 비율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카메라 영역에 갑니다. 그럼 이미처럼 상단에 펀치홀, 카메라 영역 표시를 할 건지 아예 감춰서 쓸 건지도 앱마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게임에서는 상단 펀치홀 때문에 주요 정보가 좀 가려지거나 터치가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영역 감추기로 좀 더 효율적이게 화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도 최대가 10분인데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해 주시면은 전면 카메라가 사용자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은 항상 켜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니까 이것도 저같이 지금 강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좋겠죠.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단에 태스크바에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 최근 및 추천의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앱을 최대 몇 개 띄울 건지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스크바 표시 설정에서 앱을 열면 자동 숨김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할 건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태스크바는 홈화면에서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쭉 끌어다가 즐겨찾기 앱을 등록해서 쓰시면 되고요. 기본은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설정해서 하단에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 이거를 켜주시면요, 내가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쓰던 앱을 닫았을 때 커버 화면에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으로 켜주시고, 아니다 내가 한 번 더 선택을 할 거면 가운데 위로 밀어 앱 이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향별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영상 밝기도 좀 더 밝혀줄게요. 설정 검색에 동영상 검색하시면 동영상 밝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일반 말고 최강이 쨍한 야외에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밝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보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화면 설정을 변경해 줍니다. 역시나 아래에서 원하는 앱만도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측면 버튼을 기본적으로 길게 꾹 누르면 빠르게 제미나이가 실행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음성이나 타이핑으로 원하는 걸 물어보거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텍스트와 함께 음성으로 알려주는데요. 제가 이건 이미 쇼츠로 여러 차례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한번 익숙해지시면 이거 진짜 편합니다. 단언컨대 이제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보다 훨씬 더 자주 애용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측면 버튼이 제미나이보다는 예전처럼 전원 끄기 버튼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빠른 설정 창에서 상단에 전원 아이콘 눌러서 측면 버튼 설정, 여기서 길게 누르기를 전원 크기 메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측면 버튼 2번 누르기는 지금 기본이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자주 쓸 앱을 눌러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볼륨 조절 버튼을 한번 누르면 볼륨바 게이지가 나오게 되고, 상단에 점색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서 다시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 간 다음에 하단에 미디어 음량 조절로 켜주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내가 유튜브라든지 음악을 들을 때 미디어 볼륨 조절이 되니까 훨씬 더 쓰기 편해요. 그리고 시스템 소리 같은 거는 다시 볼륨바 나타나게 한 다음에 점색 아이콘 눌러서 여기서 뭐 벨소리라든지 시스템 사운드를 밸런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쓰길 더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엣지 패널입니다. 엣지 패널은 화면 측면부에서 안쪽을 쓸어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 얘기하는데요, 이게 만약 나는 안 보인다 하신다면 설정 엣지 패널 안쪽에 검색해 들어와서 패널에 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은 앱만 체크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뭐 날씨라든지 도구, 클립보드, 리마인더 등 다양한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날씨하고 도구는 꼭 체크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에 와서 나침판,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자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 자는 실제 자 사이즈랑 똑같기 때문에 조그마한 물건 측정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엣지 패널 설정에 와서 핸들 위치 및 스타일에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엣지 패널 위치를 어디에다 놓을 건지, 투명도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 편하게 측면 버튼 쪽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투명도는 가장 높게, 그리고 크기는 적당히 키워서 곧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엣지 패널은 화면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내가 측면 버튼에다 놓고 있으니까 화면도 가리지 않고 구분하기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엣지 패널도 기본적으로 앱에서 AI 셀렉트 기능이 강화돼서요, 화면을 분석해 빠르게 전화를 걸거나 주소를 찾는 등 선택한 이미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고정시킨다든지 계좌이체,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송금도 가능하고요, 일정 캘린더 추가도 가능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알려드린 서클 투 서치가 검색 목적이라면 AI 셀렉트는 활용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홈화면 설정입니다. 우선 홈화면 배열부터 바꿔볼게요. 홈화면 빈 공간에 기계 꾹 눌러서 설정해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홈 및 앱스 화면 크기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저는 가장 작게, 그리고 홈화면의 앱 이름 표시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이러면 딱 나갔을 때 앱 아이콘만 보이게 돼서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더 많은 앱들을 한 페이지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쓰기가 좋습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들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폴더도 이렇게 겹쳐 놓으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꾹 눌러서 확대를 누르면 이렇게 마치 위젯처럼 그 안쪽에 있는 앱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길게 눌러서 설정, 폴더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색상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양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홈화면 길게 꾹 눌러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경화면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위젯에서 다양한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는 게 배터리하고 앱 추천입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갤럭시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한눈에 배터리 잔량이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요. 앱 추천은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모아놓는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페이지에다 놓고 쓰시면은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은 항상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앱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어 편합니다. 참고로 위젯은 사이즈가 같다면 겹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스택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겹친 상태에서 좌우 페이지 넘기듯이 이동하면 깔끔하게 하나의 위젯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꿀팁이니까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홈화면 관리하기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가보면 커버화면 미러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거는 데이터를 옮기지 않아서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스마트 스위치로 데이터를 싹 다 옮기신 분들은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앱 배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입니다. 잠금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꾹 누르면 잠금 해제 패턴하고, 자, 이렇게 편집 상태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잠금 화면과 시계 스타일, 위젯까지 추가해서 나한테 딱 맞는 잠금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계는 움직이는 시계 스타일로 해놓으시면요, 사진을 추가했을 때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계 크기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진도 갤러리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체크해 추가하시면 화면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잠금 화면이 바뀌게 돼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시간에 반응하는 배경화면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좌측 상단에 배경화면 스타일 눌러서 하단에 날씨에 갑니다. 사용해보기 눌러서요, 사진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내 현재 위치를 추적해서 눈이 오면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감성적인 잠금 화면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의 날씨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제는 잠금 화면만 봐도 밖에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계 하단에 위젯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날씨나 배터리, 시계나 음성 녹음 등 내가 자주 쓸 기능들을 추가해서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과 우측 하단을 보면 전화나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자주 쓰는 앱을 추가한다든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빠르게 쓸 수 있어 편해요. 자, 다음은 Always On Display AOD입니다. 이거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밝게 낮은 상태로 잠금화면이 보이는 거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설정, 검색에 알파벳 AOD까지 검색하시면 잠금화면 및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켜두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잠금화면 배경 표시를 눌러주셔야 내가 지정한 배경화면, 잠금화면이 최저 밝기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표시의 방법에서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사용자가 자고 있거나 폰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 넣었을 때는 어차피 이 기능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잠시 꺼두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는 자동으로 놓고 쓰시길 권장드려요. 자, 다음은 빠른 설정 창입니다. 다시 빠른 설정 창 열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연필 아이콘 눌러서 편집 상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아이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화면 밝기와 다크 모드, 그리고 소리 볼륨과 음소거, 진동 모드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빠른 설정창이 모여 있는 부분에 편집을 눌러서 내가 또 자주 쓸 기능들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완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은 알림 설정입니다. 알림은 좌측이나 가운데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이 상태에서 알림 설정에 들어가 내가 앱 알림을 받을 앱들만 활성화를 해줄게요. 필요 없는 건 다 꺼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설정, 알림에 들어와 상태 표시를 가보면 아이콘으로 몇 개만 표시할 건지, 동그란 점 하나로 표시할 건지, 아예 끌 건지도 여기서 지정이 가능하고, 배터리 배경 표시도 온오프가 가능해서 알약 모양 테두리가 난 싫다 하시면 꺼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신 원UI 9.0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이 알림 하이라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눌러서 안쪽에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알림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고 중요 알림을 분류하고 긴 대화형 알림을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중요 알림 분류는 안쪽에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 볼 수도 있고 알림 요약에서도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이번엔 고급 설정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로팅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을 한 다음에 내가 적용할 앱을 카카오톡을 해놓으면 내가 게임을 하다가 인터넷 웹서핑을 보다가도 카톡이 왔을 때 이제는 조그마한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창모드, 팝업 모드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러면 내가 굳이 그 앱을 나가지 않더라도 편하게 답장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쓰기가 편합니다. 폴드 A처럼 화면이 넓었을 때 더 유용하니까 꼭 한 번쯤은 써보시길 적극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알림도 혹시 나는 이 진동 소리가 너무 약해서 잘 못 듣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신다면 진동 소리 재생 설정도 해줄게요. 역시나 설정 아래 검색에 소리 및 진동을 검색해 안쪽에 들어옵니다. 그럼 전화비를 올릴 때 진동도 울림을 켜놓으시면요, 진동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저처럼 평상시에 무조건 진동 모드로 쓰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설정 검색에 지문 검색하시면 지문이 뜰 텐데 안쪽에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지문에 내가 자주 쓸 손가락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손 검지나 엄지는 꼭 등록해 놓고 쓰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러면 세로나 가로 모드에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문 등록도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뗐다 붙였다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슬슬 문지르면 빠르게 등록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등록을 할 때 검지 한번, 엄지 한번 50%씩 등록을 합니다. 이러면 한 번에 빠르게 두 가지 지문을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인식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다음은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 200% 활용 꿀팁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제대로 다뤄드렸으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꼭 참고해보세요. 자, 다음은 키보드 설정입니다. 폴드 8은 커버 화면이 워낙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길다 보니까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할 때 상단부 내용이 많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키보드 활성화하고 플로팅 키보드 아이콘 눌러서 써보세요. 이러면 내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편하게 타이핑 칠 수 있는 위치에 놓고 채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최대한 좀 줄여드릴게요. 설정, 키보드에 들어와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입력 방식 버튼 표시 끄고 키보드 숨기기 버튼 표시도 꺼주세요. 그리고 음성 입력은 삼성 키보드 설정 안에 들어와서 제스처 및 피드백,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렀을 때 음성 입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여유가 좀 더 생기고요. 근데 나는 완전 최대로 줄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에서 키보드 툴바와 텍스트 추천까지 꺼주시면 생각보다 공간 확보가 많이 됩니다. 이어서 키보드 필수 꿀팁으로 단축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단축어 기능이 뭐냐면 내가 초성만 입력해서 원하는 문장을 빠르게 적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삼성 키보드 설정 가운데 단축어 눌러가지고 플러스 누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안녕하세요를 빠르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의 초성인 이응, 니은 입력하고 아래 전체 문구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면은 앞으로 어디든지 이응, 니은만 입력해서 빠르게 안녕하세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쓰는 메일 주소라든지 집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 등 다양한 값을 내가 원할 때마다 빠르게 쓰고 싶어서 설정해 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툴바를 쓰실 분들은 AI 글쓰기 어시스트도 꼭 써보세요. 이거는 키보드 활성화한 상태에서 내가 문장을 입력하고 삼성 AI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철자 및 문법, 문장 스타일, 요약 등 다양한 값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키보드 툴바가 있으면 번역도 가능하고 클립보드라든지 다양한 값을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설정에서 키보드 툴바는 켜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평소 음성 녹음도 자주 쓰시는 분들은 기본 음성 녹음 앱에서 회의라든지 강의, 통화 녹음 등 녹음된 내용을 여기서 빠르게 확인도 가능한데요. 녹음 파일 눌러서 상단에 갤럭시 AI 아이콘 눌러가지고 텍스트 변환과 요약, 번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내가 음성 녹음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더라도 주요 내역들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보안 설정입니다. 통화 스크리닝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쉽게 말하면 스팸 차단인데요. 전화 받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AI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확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역시나 설정, 검색에 스크리닝 검색하시면 통화 스크린이 뜨고요. 한 번 더 눌러서 활성화를 해주세요. 아래 적혀있는 것처럼 직접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AI가 대신 받아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용건이 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팸 및 피싱 전화를 원천 차단하려면 설정 검색에 보안 위험까지 검색하시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 나오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꼭 켜주세요. 아래에서 자동으로 켜기도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인증되지 않은 출처 앱은 원천 차단해주고 악성 메시지라든지 이미지도 알아서 자동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피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통화 관련해서 또 원UI 9.0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바로 통화 브리프인데요. 이건 현재 전화와 관련 있는 일정 및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화가 올 때 화면에 카드가 표시가 돼서 다른 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화면에 나가지 않고도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되는 설정도 유용합니다. 기본 전화 앱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점세개 아이콘 설정에 간 다음에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여기서 통화 녹음 및 다이렉트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 이걸 켜주시면요, 내가 지정한 언어가 통화 끝났을 때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되게 돼서 빠르게 내용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도 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화면 캡처 설정입니다. 화면 캡처는 측면 버튼과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서 캡처할 수도 있고요. 펀치홀 카메라를 손날로 쓸어 넘겨서도 캡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알려드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도 빠르게 한 손 조작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설정 아래 검색에 화면 캡처 검색하시고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가 있는데요. 이걸 켜놓으시면은 상단의 상태 표시줄 내용이 없는 상태로 캡처가 되니까 훨씬 더 공유하기 좋고 깔끔해서 보기 편합니다. 자, 다음 배터리 설정입니다. 역시나 설정에서 검색에 배터리 검색하시고 안쪽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루에 얼마큼 내가 어떻게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직관적인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배터리 보호에 갑니다. 이거는 저는 기본으로 놓고 쓰시길 바라고요. 설명처럼 100%가 충전이 되면 잠깐 충전을 멈췄다가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작하니까 배터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제
배터리 보호를 켜놓으면 내가 자는 패턴을 분석해서 수면 중일 때 80%까지만 충전했다가 깨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100%까지 빠르게 충전을 해주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가끔 가다가 수면 패턴이 다를 때가 있어서 켜놓고 쓰고 있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하단에 무선 배터리 공유, 이걸 켜놓으시면요, 뭐 갤럭시 버즈라든지 워치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따로 전용 충전기가 없어도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댄 다음에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폴드 8은 후면이 굉장히 넓어서 충전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필수 꿀팁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 앱소리 분리재생이에요. 이건 특히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꿀 같은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서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음악은 차량 스피커에서만 들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차에서 신나게 음악 듣고 있는데 내비 소리 때문에 자꾸 흐름이 끊기고 방해된 적. 그러면 사실 음악 듣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 꼭 해주세요. 설정 아래 검색에 앱 소리까지만 치시면 앱 소리 분리재생이 나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켜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내비게이션 앱을 선택하고 나가서 오디오 기기는 폰으로만 설정해 놓으시면은 앞으로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가 스마트폰에만 나오게 돼서 차량 안에서 음악 감상하기 훨씬 좋아집니다. 이 기능 차량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통화하면서도 다른 일 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쓰세요. 자, 다음은 멀티 윈도우 설정입니다.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마치 윈도우 PC처럼 창 모드를 쓸 수 있고 분할하며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앱을 실행하고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조그마한 바가 보일 겁니다. 이거를 꼭 눌러서 이동하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쭉 끌어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3분할 화면으로 쓸 수도 있고요. 분할 화면 상태에서 가운데 점색 아이콘 눌러가지고 영역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서 분할 화면을 어떻게 쓸 건지도 여기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할 화면 세팅 자체가 마음에 들어, 자주 쓸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가운데 점색 아이콘 눌러서 별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즐겨찾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엣지 패널이나 태스크바에 놓고 편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갤럭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역시나 설정 검색에 자동 최적화 검색하시면 자동 최적화 목록이 뜨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 이거를 켜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시작 예약은 저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2번 정도는 쓰시길 권장드리고요. 평소 내가 자는 시간으로 뭐 오전 새벽 3시쯤으로 놓고 쓰시면 내가 자는 동안에 알아서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껐다 켜주니까 불필요한 캐시라든지 데이터 정리를 싹 해서 스마트폰이 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 항상 이렇게 켜놓고 쓰는 것보다는 한 번씩 재시작을 해놓으면 전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통역 꿀팁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국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그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마주보면 대화를 할 때 기본 통역 앱에 들어가 양쪽 화면 대화 통역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커버 화면에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그 나라 언어로 듣고 볼 수 있게, 또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편하게 우리나라 말로 듣고 볼 수 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어디 외국 나가서 주문을 할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양방향 통역 기능 꼭 써보세요. 자, 다음은 카메라 활용 꿀팁입니다. 카메라 켜주시고 좌측에 점내기 아이콘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스캔은 모두 다 켜주시고요. 아래에 촬영 가이드도 켜놓길 권장드립니다. 이러면 화면에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가 생기는데요. 이걸 활용해 훨씬 더 구도 맞추기도 편하고 수평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운데 네모칸 꼭지점 4개에 인물 피사체를 놓고 찍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시사진 찍을 때는 꼭 화면 밑변에 바위도 맞춰주시고요. 자를 거면 정강이 가운데나 허벅지 가운데 자르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누르면 내가 찍은 사진도 빠르게 여기서 삭제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면 커브 화면도 켜지게 돼서 내가 상대방을 찍어줄 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뭔가 좀 사진을 이쁘게 못 찍는 똥손 남자친구한테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내가 내 모습 보면서 이쁘게 구도 잡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 영상을 찍을 때 좌측에 플러스 돋보기 아이콘 누르면 슬라이드를 올리고 내려서 캠코더처럼 편하게 줌인 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점내기 아이콘 눌러가지고 듀얼 레코딩 아이콘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분할하면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훨씬 더 재밌는 영상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진과 영상을 이쁘게 찍었어요. 그럼 이쁘게 또 편집을 해야죠. 여행 가서 내가 이쁘게 정말 인생샷이 나왔는데 주변에 뭐 불필요한 피사체라든지 인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첩에서 사진첩 안쪽에 들어와 가운데 삼성 AI 아이콘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AI 지우개를 쓸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인물이 많이 있는 경우에 지울 대상 추천이라고 뜰 거예요. 상단에 이거 눌러서 한 번 더
놓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영역을 잡아주면 지우개 눌렀을 때 이렇게 수많은 피사체도 한 번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던 장소처럼 바꿔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이전 이미지 보기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AI 편집이 잘 됐는지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원본을 사시려면 다른 파일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삼성 AI 아이콘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인물 중심으로 마이 팬캠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 눌러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해 놓으면 화면 비율도 정할 수가 있고요, 가로 모드로 또 자를 수도 있고 해서 인물 따라가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영상 속 대상이 계속 움직여도 언제나 화면 중심에 나오도록 맞춰줍니다. 이러면 반려견을 찍으신 분들이나 아이 촬영할 때, 댄스 영상, 직캠 영상을 만들 때도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사진에서도 갤럭시 AI 아이콘 눌러서 이 아이콘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명령을 적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걸 입력하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AI 이미지 생성으로 새로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진 편집하기 진짜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어려운 편집 툴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에서 라이브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브 효과를 만들고 싶은 사진을 위로 쓸어 올려가지고 세부 정보가 나오는 상으로 오게 되면 좌측 하단에 라이브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사진이면 라이브 효과라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이브 효과를 누르면 시네마틱 무드가 더해진 3D 이미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기울기에 따라서 이미지나 배경도 살짝씩 기울기가 바뀌게 되니까 진짜 신기하고 재밌죠. 그리고 동영상에서 원하지 않는 소리는 오디오 지우개를 통해 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요. 편집하기도 폴드8은 화면이 넓은 만큼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라이트 모드는 화면 밝기가 아니라 성능 모드인데요. 역시나 설정 아래 검색에 라이트라고 검색하시면 디바이스 케어 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서 일반 말고 라이트로 놓고 쓰시면요, 처리 속도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밖에서 나가서 쓰실 때 길게 쓸 수가 있어요. 하단에 적혀있는 것처럼 이 설정은 게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게임 즐겨 하신 분들도 성능 저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게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게임 부스터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설정에서 게임 부스터 검색하시면 설정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게임주 재생률은 당연히 120Hz로 놓고 쓰시면 좋고, 게임을 실행해도 좌측에 있는 바를 안쪽으로 밀어 넘기면 여기서 성능이나 균형, 배터리 절약으로 쓸 수가 있는데, 고성능 게임을 하실 때는 당연히 성능 모드로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시스템 모니터링, 터치 방지, 게임 모드, 화면 캡처, 녹화까지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퀵쉐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갤럭시 디바이스끼리 굉장히 퀵쉐어를 쓸 일이 많을 텐데요. 퀵쉐어는 아이폰에서 에어드랍과 비슷합니다. 근처에 같은 갤럭시 디바이스끼리 빠르게 무선 통신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역시나 설정에서 퀵쉐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안쪽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공유해서 나한테 연락처가 없는 사람끼리도 같이 공유를 하려면 잠깐 모든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애플 기기와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맥을 쓰시는 분들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빠르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샌드 애니어 이런 별도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번거롭게 옮기고 주고받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애플 기기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은 정말 하이브리드 스마트폰이 됐어요. 그리고 하단에 인터넷으로 공유, 이것도 켜주시면요, 내가 퀵쉐어 도중에 상대방과 멀어지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켜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긴급 SOS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위급한 상황에서 측면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긴급 서비스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역시나 설정 검색에 SOS 검색하시면은 긴급 SOS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으로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한테도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긴급 연락처로 SOS 보내기 눌러서 안쪽에 들어와 주변 상황 공유에 사진 첨부나 오디오 녹음 파일도 첨부하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공유가 가능하니까 이 기능은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 폰에 꼭 설정해 놓고 방법 알려주시길 적극 권장드려요. 자, 이제 다음은 이번에 새로운 One UI 9.0 유용한 신기능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보안 잠금으로 위험 방지 기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빠른 설정창에 전원 버튼 누르면 보안을 위해 폰을 잠그는 건데요. 잠금을 해제하려면 뭐 핀이라든지 핀, 패턴,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되고요. 화면을 켜지 않더라도 음량 내리기나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도 폰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폰을 놓고 어디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이때 되게 유용하겠죠. 이거는 설정, 잠금화면 및 AOD, 보안 잠금 상세 설정에서 전원 버튼으로 보안 잠금 기능을 켜거나 끌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내 기기를 보호하고 전문가 지원받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보증 및 케어에서 내 보증 정보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공식 서비스 지원 및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은 빅스비에게 물어보거나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비도 폰에 가까이 대고 빅스비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나이 때문에 빅스비 잘 못 쓰셨던 분들은 이 기능 되게 유용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필수 앱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인데
설정인데요. 이거는 특히나 이렇게 넓은 스마트폰을 한 손 조작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영어로 원핸드까지 검색하시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뜨고요. 설치하고 안쪽에 열기 누르면 왼쪽 오른쪽 핸들을 내가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안쪽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오른쪽 핸들은 대각선 내리기는 화면 캡처, 대각선 올리기는 최근 앱, 그리고 왼쪽 직선 방향은 뒤로 가기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대각선 이렇게 내려서 화면 캡처하는 게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이라든지 뭐 앱 실행 이런 거는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서 다양한 설정 값을 한번 만져보시고 편하게 갤럭시 써보세요. 자, 다음은 굴락과 국 가디언즈입니다. 굴락은 내 스마트폰을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국 가디언즈는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최적화를 도와주는 관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일단 굴락과 국 가디언즈는 앱 검색에 스토어 검색하시면은 갤럭시 스토어가 뜨고요. 여기 검색에서 굴락과 국 가디언즈를 검색해 다운받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굴락은요, 안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양한 앱들을 별도로 또 안쪽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워낙 기능도 다양하고 뭐가 많아서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루면 오늘 이 영상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신 굴락 유용한 사용 꿀팁 정리해 놨으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꼭 영상 참고해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굴락과 원핸드 오퍼레이션 꼭 쓰시고 훨씬 더 편하게 새로운 갤럭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폰데 이거 한번 익숙해지시면 이제 다른 폰 쓰시기 굉장히 힘들어지실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A, 폴드 A 울트라, 플립 A까지 받자마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초기 설정 및 꿀팁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따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새로운 갤럭시 워치9과 워치9 울트라2 직접 구매 장시간 써본 실사용 장단점 후기와 이번 영상처럼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필수 초기 설정과 꿀팁으로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새로운 갤럭시 워치9을 드리는 이벤트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